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먹고 싶은데 돈 없어서 참는다. 성인 100명 중 5명은 영양 불안정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머니투데이에서 전했는데요. 먹고 싶은데 돈 없어서 참는다. 성인 100명 중 5명은 영양이 불안정이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의 5.4%는 먹고 싶어도 경제력 등 여러 이유로 해당 식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 등 의료가 필요하다고 여겨도 역시 가정 형편 등 탓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율도 9.3%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네, 성균관대 박태영 교수팀이 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문제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할 수 있을까?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려면은 국민들한테 계속 알려야 되거든요. 알려서 사회 안전망이 괜찮은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교활하죠. 그러니까 이거 급격한 금리 인상하면은 분명히 이 문제가 터져, 경기 침체 문제가 터지고 기업 가게가 박살나니까 또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 LG, SK, 바이오생명과학 다 미국에다 공장 지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미국 만세 부르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나라 망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판매하고 아주 교활하죠. 이렇게 하면서 경기 침체를 방어하면서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그러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러 기축통화 패권, 4차 산업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개했는데 한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급격한 금리 인상 해버린 거야. 그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이 그냥 이재명 만세, 윤석열 만세, 김건희 만세, 한동훈 만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국민 문제예요, 국민 문제. 지금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에 많은 서민들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난해졌는가? 왜 우리가 먹을 것도 못 먹고 있는가? 정부가 잘못했구나.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쌀이 두 포대가 있는데 이거를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돈 있는 사람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공급의 문제는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은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쫙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현금 부자라든지 또는 있는 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야. 하늘에 돈이 떨어져. 그냥 일 안 해도 돼. 근데 이미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가계대출을 많이 해놨어요. 왜 가계대출을 했냐? 영끌족이라서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에 지방이 막 소멸되고 있고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해가지고 지방대를 지잡대로 만들어버리고 해가지고 지방 소멸이 만들어진 거예요. 1류 아파트, 2류 아파트, 3류 아파트, 지방 아파트 해갖고 지방은 사람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민들이 그냥 이재명 만세, 윤석열 만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응? 자기들이 지금 아주 그냥 막 고난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가지고 도시로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냥 수도권으로 막 몰리니까 집값은 막 폭등하고 그걸 이용하는 은행과 건설은 한패예요. 한패. 응? 그래가지고 건설을 짓기 위해서는 은행이 대출해주고 또 금리를 가지고 장난치면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내려가지고 건설을 부흥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출 얻으면 올려가지고 완전히 피와 고열을 빨아먹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이 금융, 화폐, 통화, 이 검은 세력들을 통찰하지 못하면은 서민들은 계속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예, 그래서 기껏
집 마련했는데 그냥 경매로 다 나가고 그냥 허탈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는 국민들이 아유 내가 살아보니까 노예구나, 내 자식은 노예 만들지 말아야지 하고 저출산. 요즘에 결혼식 가서 축하하는 사람,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 많이 있나요? 응? 결혼식 가면은 아유 고생길 열렸구나, 아유 지금은 그냥 사랑 호르몬에 의해서 그냥 없어서는 못 살아 하면서 아기 낳고 이제 막 하면 막 싸우고 서로 그냥 육아를 가지고 싸우고 돈 갖고 싸우고 막 이러다가 이혼하고 칼부림도 막 일어나고 이 지옥 같은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기도 안 낳아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막 자살해버려. 이제는 그냥 칼부림이 그냥 가정, 학교, 사회 천 곳에 그냥 칼부림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뭐 무서워서 사람을 대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길거리 가는데 개가 그냥 막 덤벼가지고 저를 물라 그래가지고 근데도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해. 안 하고 그냥 막 개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개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왜 말했다가 그냥 칼부림 일어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개줄을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각한 사회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절망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참고 있고, 이 영양 불안정이 막 생겨버리고 막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대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대안 없이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항상 가지고 비판을 해요. 국민투표제도밖에 없어요. 대만이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 나한테 욕을 해. 무슨 국민들이 국민 1.5%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냐고. 스위스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잖아요. 무슨 그거 하냐고. 엘리트들이 정치해줘야 되지. 엘리트 국회의원님들이 정치에 어련히 잘해주실까봐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만세 찬양 부르고 기립 박수치고 뒤에서 헤쳐먹고 있어.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면은 대한민국 끝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멸망론을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아니 저출산으로도 망하는데, 저출산으로도 망해. 역사를 보세요. 저출산으로도 망하고 자살률로도 망하는데, 기후위기로도 망하는데, 전쟁으로 망하는데,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후위기, 거기에다가 그냥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개발 속에서 기후위기 계속 만들고 있고, 자살률 계속 1위 하고 있고, 저출산 1위 하고 있고, 이제는 칼부림 막 일어나는데도 내가 이런 문제 얘기하면 나를 욕을 하는 거예요. 나를. 예, 이 엘리트들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1류대, 2류대, 3류대 만들고 입시 비리 만들어가지고 나는 엘리트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 엘리트님들 만세 부르고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학벌주의 만세 이러고 있는 거야. 학벌주의 만세. 기가 막힙니다.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학벌주의 만들어야지. 여기에 그냥 미쳐나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1류 아파트, 1류 아파트, 3류 아파트, 지방 아파트, 건설업체, 은행들 돈 벌고 있는데 만세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만세. 이거 빨리 없애버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돈을 아껴서 국민들에게 국민권익금으로 주고 전국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외국인들 다 들어와서 분리 독립한다니까요.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그리고 지금 또 전쟁광들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무기 판매 먹고 자기들은 피할 구석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또 만세 부르는 거야. 무기 잘 판매했다고. 그러니까 유엔이 막 경고하는 거야. 한국. 니네 저기 미얀마에 지금 초청해가지고 무기 자랑하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을. 돈에 미치고 그냥 출세에 미치고 외모에 미치고 타락해가지고 성적인 거에 그냥 다 미쳐가지고 마약에 미치고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그냥 목숨 내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교육 공무원도 하고 교육대학교를 나오고 대통령 자문헌법기관에 자문위원도 2번 하고 했지만 아무런 미련이 없어. 이 대한민국에 아무런 미련이 없고 오직 마지막 하나밖에 없어. 국민투표제도. 그래서 대만처럼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러면 나는 이제 산으로 들어갑니다. 네, 산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지, 나는 이거 무슨 이 미친
권력에 탐내고 막 이런 아주 더러운데 나는 내 몸을 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참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연세대학교 배선영 교수가 이자 폭탄의 경기가 둔화된다 하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진실을 얘기 안 하는 거야 다. 지금 이게 이자 폭탄 때문에 경기가 둔화된 거예요. 기업과 가게가 지금 붕괴되고 있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배가 튀어나오고 있어. 누구만 배가 튀어나오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살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배선영 교수, 연세대 경제대학원 배선영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영린을 건드리면 위태로워지고 금기를 건드리면 지탄받기 쉽다고 했다. 그러니까 영린, 아주 그냥 용이 아주 성을 내는 그 영린을 건들면 안 되는 거야. 금기를 건들면 안 돼. 지탄받아. 그래 영린을 건들고 계속 이 지금 금기를 자꾸 건드니까 정인태 신주식인TV가 채널이 삭제됐죠. 네, 이게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경제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한 공개적 논박이 거의 금기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예요. 네,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5월 23일 날 기사예요. 5월 23일. 이거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안 들어. 네, 안 들어. 지금 중국 어때요? 중국 보세요. 중국 경기 둔화 지속의 경제학자 입단소 디플레 가능성도 말하지 마 이러고 있어요. 네, 디플레이션 입 밖에 꺼내지 말라. 경제학자 입 틀어막은 중국. 네, 자본 유출 우려에 자국 경제학자들 압박. 디플레이션 언급하지 말아라 이러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기사가 나온 바가 있어요. 문화일보에 경기 위기론 부정하는 청와대 여당 핵심. 중국처럼 전문가 입단속 하나. 지금 우리나라는 입단속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아니 출세하려면 아부 떨어야지. 저처럼 이렇게 하면은 출세하겠습니까? 예? 예? 이재명 만세 부르면 안 된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된다. 윤석열 만세 부르면 안 된다. 김건희 만세 찬양, 한동훈 만세 찬양 안 된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정치하는 직접 민주주의 얘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은 출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알아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이거 알아서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SBS 비즈에 보면은 이것도 6월 2일 날 기사예요. 6월 2일. 네, 여기 보면은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장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당장 내려야 한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근데 이런 연세대 배선영 교수가 내가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분을 경제부총리로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당장 달려가가지고 이분한테 가가지고 그냥 진짜 절이라도 하고 제발 이 나라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되셔가지고 제발 이 나라 국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한 번 가서 안 되면 아주 뭐 3번이고 10번이라도 가가지고 모셔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기사가 없어요. 그 이후로. 나는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디플레이션 입 밖에 꺼내지 말라. 경제학자 입 틀어막는 중국.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처럼 전문가 입단속 하나, 문화일보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입단속은 안 할 것 같고 그냥 알아서 입을 다물겠지. 그냥 아부하고 그냥 아부하고 계속 아부꾼이 되고 그게 낫죠. 네, 그냥 간신배가 되는 게 낫죠. 매국노가 되는 게 낫고 탐관오리가 돼가지고 이익 챙기는 게 낫겠죠.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이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라면도 비싸가지고 100원 언제 100원 내려가나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라면도 자유롭게 못 사고 있어. 지금 청년들이 오죽하면은 김밥도 자유롭게 못 사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점심시간에 저는 걷는 걸 생활화하기 때문에 계단으로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은
계단에서 청년이 앉아가지고 컵라면을 먹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당장 금리를 내려라고 외쳐야 돼. 나한테 또 욕을 해. 돌멩이를 던져. 금리 더 올려야 된다. 올려가지고 가계대출 하는 저 멍청한 서민들 저거 피 좀 말려야 된다. 이러고 있어 지금. 예? 또 저 영끌하는 뭐 저 피투하는 저자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러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가 양극화 때문에 도시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비투한다, 영끌한다 하고 돌을 그 사람 던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서 은행과 건설은 아주 그냥 달콤한 웃음을 짓고 있고, 은행은 이자 잔치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건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은행도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다. 이 사회를 빨리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